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역행자 독서 기록에 이어서 2부로 3권의 책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1번은 여행의 이유입니다. 제가 지금 여행의 이유는 학교에 반납을 해가지고 지금 실물로는 책이 없는데 여행의 이유라는 책을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초반에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되게 재밌고 공감되는 내용도 많고 여행의 이유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어서 앞부분은 되게 재밌었는데 뒤에는 조금 어렵긴 했어요, 저한테는. 이게 산문이다 보니까 나도 진짜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써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여행에 대한 추억들과 그때 느낀 생각들에 대해서 적어 놓으신 거다 보니까 작가의 일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뭔가 저도 막 얼른 일기장이나 뭐 메모장을 펼쳐서 막 글을 써보고 싶다는 그런 자극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글귀는 여행을 하는 이유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슬픔을 몽땅 흡수한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이다.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왜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복고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슬픈 공간, 우리의 일상의 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닐까? 우리의 일상이 되게 많이 묻어나 있는 공간과 물건들은 우리한테 되게 편안함이랑 안정감을 주기는 하잖아요. 하지만 때때로는 그 안에서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힘듦을 느끼기도 하고 나를 좀 잠식해버릴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여행이라는 거는 좀 백지 같은 나, 새로운 나의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여행의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문구는 여행은 그런 우리를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부터 끌어내 현재로 데려다 놓는다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여행의 이유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연장선으로 우리가 여행을 왜 좋아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김영하 작가님의 말처럼 여행은 우리로 하여금 좀 현재에 충실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고 아니면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행을 할 때만큼은 지금 내가 당장에 어디를 가야 하니까 거기 어떻게 가는지 지하철표 알아보고 내가 지금 점심으로 뭘 먹어야 될지 결정을 하고 아니면 내가 지금 어딜 둘러볼지 이런 거 지금 당장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여행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좀 미래나 과거에서 벗어나 온전히 현재에 집중을 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책은 호모 아딕투스입니다. 제가 사실 과제 때문에 읽기 시작했던 책이에요. 이 플랫폼 시대잖아요, 저희가. 플랫폼 시대 그리고 스마트폰 앱의 시대에 뭔가 개인과 기업 모두한테 길라잡이가 될 만한 책인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이 책의 저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중독 경제 시대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사람이 보상회로가 자극이 될 때 도파민이 분출된다고 해요. 도파민이 분출되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어떤 거에 대한 욕구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안에 그렇게 보상회로를 자극해서 결국에는 도파민을 분출하게 만드는 장치들이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글이나 네이버나 그런 빅테크 기업이 이런 디지털 중독을 통해서 사람들의 보상회로를 자극하고 욕구를 만들어내서 수익을 얻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중독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TV 광고가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광고가 되게 개인화되고 어디에서든 휴대폰 어디에서든 뭐 배너 형태든 다양한 형태로 발견이 되고 분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광고를 보면서 욕구가 생기고 내 의지대로 한 의사결정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런 상황들을 되게 잘 정리를 해놓은 책이고요. 이 책의 흐름은 중독 경제에 살고 있는 인류, 호모 아딕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중독 경제가 어떤 형태로 탄생이 되었는지
여러 비즈니스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소셜미디어 비즈니스나 콘텐츠 비즈니스나 쇼핑 비즈니스나 이렇게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어떤 식으로 중독 경제가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한 다음에 이런 중독 경제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느냐, 어떤 기업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시대에서 개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를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진짜 스마트폰 앱 중독인 것 같거든요. 유튜브 특히. 항상 틀어놓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뭐 플리가 됐든 아니면 그냥 브이로그가 됐든 제가 보지 않더라도 막 틀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 관리 아니면 유튜브 중독, 초집중 이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줘서 의미 있었고 중독 경제 시대에 어떤 비즈니스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트렌드 코리아입니다. 이건 워낙에 유명한 책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저는 2019부터인가 읽고 있는데 재밌어요. 사람들의 뭔가 소비 행태를 잘 보여주고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어떤 경제적 현상 때문인지 뭔가 구체적인 통계로 보여주기 때문에 되게 재밌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세상이 알고는 있지만 인식을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학술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제대로 설명을 딱딱 짚어서 해주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약간 조급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트렌드를 다 알아야 될 것 같고 파악해서 활용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맞아 아니면 오, 그런가?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재밌게 읽고 있고요. 전문성이 있는 내용인데 마냥 어렵게 쓰진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인사이트도 되게 많이 주고 추천! 마지막으로 제가 독서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책을 읽으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바로 블로그나 뭐 메모장이든 뭐 카톡이든 어디든 그 인상적이거나 관심 있는 구절을 적으면서 읽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적는 과정에서 내가 인식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이런 내용이었구나 보기도 편해서 적으면서 읽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모든 책이 이렇게는 못하고 아니면 빌린 책에는 밑줄 치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관심 있는 부분이나 재밌게 읽은 부분이나 어떤 나중에 또 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어딘가에 모아놔야 저는 그걸 노션에 모아두거든요. 노션에 북 리뷰라는 칸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책별로 내용을 정리해둔 거든 아니면 사진을 찍은 거든 한 군데 쫙 모아둬서 나중에 거기를 클릭해서 적어둔 내용이든 찍어둔 내용이든 좀 쫙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좀 더 인상적이었던 책이나 좀 정리하고 싶은 책은 좋아하는 구절이나 인상 깊었던 구절을 적으면서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 구절 밑에다가 제 생각을 쓰는 연습을 해요. 구어체로 써도 되고 편안하게 적는 거예요. 킹자를 예시로 들면 무조건 노력할 뿐 이 노력들의 연쇄작용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에 힘을 쏟다가 지쳐 포기한다. 라는 문장이 인상 깊어서 제가 적었고 그 밑에다가 제가 뭐라고 썼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부분이다. 모범생 습성이 있어 정석대로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엉뚱한 방향이면 투입 대비 산출이 너무 안 나올 테니까 읽고 배우고 경험하고 실패하고 느끼는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인상 깊었던 구절과 그 밑에 내 생각을 적어서 정리를 해두면은 기억도 잘 나고 나중에 다시 볼 때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모든 책을 하진 않지만 최소한의 후기는 적어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션에 또 책들을 별점을 제 나름대로 매겨놔요. 이 책의 분야는 뭐 어떤 분야고 어떤 작가의 어떤 책이다를 해놓고 그 옆에 총평을 진짜 한 줄이라도 그냥 간단하게 남겨놓거든요. 나중에 그 부분을 따로 읽으면은 그 당시에 나의 관심사나 아니면 내용을 다시 파악하는 데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북하울을 찍어봤고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